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힘든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또 장은 봐야 되겠죠. 오늘 장 핵심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장 핵심은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도 전부 다 흐름이 안 좋고요. 일단 해외 시장의 강세 흐름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불안한 심리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안 좋기는 한데 종목별로 약간의 좀 차이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스크리닝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하락이 강한 편입니다. 지금 지수가 2381입니다. 여기 깨지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갭 2330선까지도 한번 갭 매음을 하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섹터별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방산주들도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섹터인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강세라면 정치 인물 테마주들이 되겠습니다. 뭐 안철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과거에 좀 언급했던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하락하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 반도체가 조금 낮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계속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하락도도 과거처럼 강하지는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 좋았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ISC 등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테크윙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한미반도체도 하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300원 정도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약간 그런 쪽도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급등하는 게 조금 눈에 띕니다. IT 쪽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 이쪽 다 하고 있는 쪽인데요. 이 종목 좀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좀 엔터주 하락세 좀 눈에 띕니다. 이제 JYP 엔터가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이제 또 외국인 여성 걸그룹 미국인이죠. 약간 JYP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탈퇴하겠다 이러면서 JYP 엔터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엔터주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게임 업종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좀 강세를 보여왔던 전반적인 섹터주들이 다 약세입니다. 그나마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초반엔 좀 강했습니다만 또 이내 또 마이너스로 또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도 지금 LG생활건강 빼놓고 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여지면서 대체로 전반적인 좀 약세 흐름 지속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전히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데요. 섹터별로 조금은 구분이 가능할지 게다가 그동안 잘 갔던 이 방산 섹터 오늘 또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방산이나 원전 관련주들도 이 기존 정부의 정책 관련된 종목이었으니까 이쪽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지 현재 시점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시장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들 요새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인터넷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뭐 탄핵 정국 이후에 시장이 올랐다, 뭐 외국인들이 샀다, 뭐 다 과거 데이터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맞다. PBR 0.85배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지금 신저가 상태에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과거 국제국지강 이벤트에서도 깨지지 않던 가격대가 계속 깨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호재만 만발하던 섹터가 이제 또 악재가 나고 있죠. K 방산 무기 뭐 사러 오려던 이제 해외 대통령들 뭐 발길을 돌리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원전이나 대한고래 이쪽도 정책적인 불확실성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도 지금 계속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정부 각 부처들도 지금 뭐랄까요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단 정치적인 불안감이 경제적인 불안감으로도 또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뭐 롯데그룹이나 뭐 효성그룹 이런 쪽들도 계속 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뭐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급등락이 심화되면서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럼 과연 앞으로 뭘 사야 되겠느냐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근데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빠질 때는 분명히 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땐 분명히 순서가 다릅니다.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갈까라고 과거를 다 되짚어보면 결국은 지수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다. 지수에 영향력이 없는 종목은 그닥 그렇게 반등할 때 따라가지 않았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바닥이 나왔을 때는 종목을 스위칭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개별 별로 안 좋은 종목과 우량주들이 하락폭이 비슷하다라면 우량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맞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라면은 내가 뭘 사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살 때 뭔가 좀 수익을 보고 또 외국인들이 살 때 또 쉽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런 행보 쪽에서 놓고 본다면 반도체가 그동안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우려감도 많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조금 완화되는 느낌,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HBM 관련주들 장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반도체 섹터 쪽들은 일단은 내년에 뭐 혹시라도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좀 호흡을 길게 가지면서 좀 매수해보는 전략이 좋겠고, 그 외에는 미국발 이제 뭐 트럼프나 그 머스크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다 뱉어낸 상태죠. 결국은 그 해당 종목들도 다시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우르르 빠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향후에 이점이 있는 섹터와 종목들 쪽으로는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뭐 필수 소비재나 방어적인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조금 방어력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종목들은 일단은 뭐 향후의 경제 지표라든지 기타 등등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고요. 가장 주식을 사기가 좋을 때는 많이 빠진 종목들, 진짜 많이 빠진 종목들. 하지만 이제 그 진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외국이나 기관이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카바링 해줄 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을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엔터나 게임주들도 뭐 추가 하락하면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해외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도 분명히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 다시 또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바닥을 칠 때는 개인들이 잘 많이 들고 있다가 만약에 투매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이 많이 털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다음에 각 섹터별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이렇게 좀 선별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수가 아직 좀 안정은 안 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쿼드러플 위칭이고요. 또 이번 주 미국 PPI, CPI 발표까지 있고 다음 주에 또 연준회의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계속적으로 좀 탄핵은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인하고 사면 좀 늦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나는 좀 공격적이다, 손절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2300 초반까지는 좀 분할 접근, 이런 시도는 좀 주요 종목별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